안녕하세요. 저는 40살에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예요. 최근에는 이혼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겪여서 집은 제 거라서 유지가 되지만 딸아이가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네요. 아이한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딸아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 텐데 말이죠. 아이한테 미안함을 뒤로 숨기고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취업을 하고 늦게 결혼한 상당히 늦깎이였어요. 늦깎이 기준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변에서 슬슬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압박을 하더라고요. 여자로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말들 하잖아요. 반드시 결혼을 해라 라고 말이죠. 지금은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지만 여전히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대학교 때부터 수업 듣고 알바하고 그래서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취업해도 회사에 뼈를 묻겠다며 열심히 일하고 그러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일벌레라는 소리를 들으며 바쁘게 보냈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슬슬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도 거의 없는 제가 애인이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사촌 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기한테 아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도 상당히 늦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평생 동안 가는 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는 그러지 못해서 덜컥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상당히 많이 늙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름 잘생기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친절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때 신중히 했어야 했어요.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기억은 솔직히 나지도 않아요. 워낙에 빠르게 또 바쁘게 보내고 그래서 남는 게 없는데 그때 많이 싸웠던 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였어인지 몰라도 결혼하고 신혼 때는 그닥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남들은 사이 좋은 신혼 때 막 여행 가고 서로 애교 부리고 막 서로 좋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각방을 쓰고 그냥 남남이었거든요.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랬죠. 정말이지 남들 보면 신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도 거기서 남편 사이에 딸을 낳은 건 기적 같네요. 정말이지 대화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딸만 유치원에 보내거나 친가나 외가에 보내면 진짜 각자 따로 놀았어요. 저는 결혼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주부니까 그래도 집안일은 다 하고 나갔죠. 그래서 늘 친구랑 수다를 떨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자주 만나는 저를 보고는 결혼 생활이 어떠냐는 질문부터 해서 요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냐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 너는 애도 있는데 남편은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왜 그래? 네, 참 이상한 거죠. 보통 그래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나름 부부간에 친분이 있고 서로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늘 야근에 주말 근무를 하고 가족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죠. 저도 애를 키우다가 너무 지루해서 친구랑 자주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건 부부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진짜 저는 남편 덕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외롭고 힘들거나 임신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도 옆에 남편이 없어서 많이 서러웠죠. 그 덕에 부부싸움이 자주 났었죠. 언제는 내가 임신했을 때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당신은 그때 일한다느니 하면서 옆에 있어주지 않았잖아. 심지어 내가 입덧이 심할 때 사주지도 않고 내가 왜 당신과 결혼을 한 건데 네가 원해서 강제로 밀어붙인 거잖아.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하며 부부싸움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정말이지 너무나도 피곤하고 나중에 애한테도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도 어디 모임이나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자주 있었죠. 진짜 일, 친구, 모임 이 순으로 가면서 저하고 얼굴을 볼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대체 왜 그러느냐며 그게 결혼이냐고 뭐라 하기도 하셨죠. 정말로 제가 결혼을 신중히 하라는 게 이거예요. 잘못하면 평생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서 참 고통스러워요. 진짜 자식이 성인이 돼서 독립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혼을 하자는 황혼 이혼이 왜 늘어나는지 보면 아시잖아요. 그나마 우리 부부는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어느 날 유치원이 쉬고 딸하고 집에 있는데 한 아이 엄마가 그래도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는 게 어떠겠느냐고 말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딸을 보내면서 같은 유치원에 자식을 보내는 엄마들끼리도 모임이 만들어졌죠. 서로 주로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랬죠. 이번에는 아이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공교롭게도 남편도 모임 여행 때문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는 남편이 집에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딸과 데리고 계곡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물에서 재미있게 놀고 엄마들끼리 수다 떨고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모임에 사람들이 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산에 삼겹살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가져와서 먹고 있으니 정말 꼴불견이었죠. 그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그 모임이 해산할 때쯤 조용해지면서 다행이다 라고 이제 조용하겠거니 하는데 저 숲속 어딘가에 웬 남녀가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엄마들은 설마 하며 지켜보는데 글쎄 애들 앞에서 무슨 짓인지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머나 세상에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차로 데리고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딸아이를 데리고 아무데도 보지 말라고 하고 차 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 숲속에서 부둥켜 안고 있는 남자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 놈이었어요. 신혼 때부터 각방을 쓰고 그래서 많이 외로웠던지 그렇게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엄마들이 있어도 이성을 잃어서 결국은 그 숲속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더니 당황하며 옷도 못 챙기고 여자를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웃겨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여자를 잡아서 왜 남편과 무슨 짓을 하느냐며 마구 때렸고 하마터면 엄마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돌멩이로 머리를 내리칠 뻔했죠. 그 상간녀는 미안하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을 빌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집으로는 안 가고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고 부모님은 시부모님한테 가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대판 싸우고 말았죠. 그 일 이후로 시댁에서도 남편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게 되면서 남편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안 그래도 각방 쓰는 처지에서 각 집을 쓰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막상 이혼을 한다니까 남편이 그래도 애한테는 너무 미안하지 않냐고 하는데 어디 자기 애 앞에서 그 짓을 벌인 주제에 애한테 미안?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빗자루로 때리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엔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지금은 양육비, 위자료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결혼하면서 주부로 살아서 이제 다시 직장으로 들어갈 때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애로 인해 회사 그만둔 사람이 다시 복귀할 때는 정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차근차근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사연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도 취직 준비하며 싱글맘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다들 결혼 조심히 생각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된 35살의 여자입니다. 정말이지 당황스럽고도 화가 나는 일을 여기에 올려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이야기는 계속 진행을 할게요. 남편하고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스터디 그룹을 할 때 만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취직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도 미래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당시 스터디 그룹에는 남자 3명, 여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면접 봐주고 PPT도 도와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따로 연애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연애는 대학교 때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이 그래도 남친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해도 저는 취업하는데 무슨 연애냐 하며 거절을 하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스터디 그룹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날 대부분 사적인 일과 감기로 저와 남편만 왔었어요. 진짜 남녀가 단둘이 있는 게 정말이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쭈뼛거리며 조용히 토익 같은 걸 공부하다가 남편이 혹시 저 면접이 있어서 연습해야 하는데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해서 알았다며 면접을 대신 봐주었죠. 남편이 그 전부터 목소리가 좋아서 굉장히 호감이었는데 진짜 면접하는 걸 봐주는데 정말이지 굉장히 조리가 있고 논리적이면서도 남자라도 녹일 것 같은 목소리라서 정말 좋았어요. 그냥 가수나 아나운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며 면접을 봐주고 공부를 하다가 끝날 때 남편하고 같이 내려가게 되었죠. 한동안 남편의 면접을 봐주다가 들었던 생각을 그에게 가서 말해주었죠. 가수나 아나운서 해도 될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는데 원래 가수를 지망하려고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고 그랬다가 안 되고 가수 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도 아니고 해서 차라리 취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스터디 그룹에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가수 쪽은 생각을 안 해서 남편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돼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헤어지는 순간부터 계속 옆에 있고 싶더라고요. 정말이지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뭔가가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았네요. 아마 그때부터인가 계속해서 남편하고 같이 다녔던 것 같네요. 어느 날 제가 남편한테 머리도 식힐 겸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참 동안 남편이 고민하다가 알았다며 같이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주로 내려가서 비빔밥 먹고 거리를 구경하다가 올라갔는데 남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가 취업을 해야 하지만 만약에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직하고 나이가 들면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짓거나 약초를 캐거나 그러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왜? 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물으니 자기는 가수 지망을 하며 노력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싫어지고 회의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원하는 노래를 만들고 그러며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확 들었었죠. 그렇게 간간히 연애를 하고 그랬는데 남편은 늘 취업을 준비하면서 돈 모아서 늘 시골 같은 데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저는 솔직히 시골로 내려갈 자신도 없는 데다가 제 아는 지인이 요양으로 시골로 내려가다가 변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실랑이가 일어났죠. 남편은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고 그러고 저는 제 지인의 일을 예시로 너무 힘들고 자칫하다간 독박으로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늘 말했었죠. 남편은 그것만 아니면 다 좋은데 그럴 거면 취직 준비하지 말고 그냥 시골로 내려가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할 정도로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게다가 이제 곧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말이죠. 저하고 남편은 결혼을 하기로 맹세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들한테도 인사를 드린 상태였죠. 그리고 이미 혼인신고는 다 한 상태였어요. 이제 취업해서 결혼식을 올리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시골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제가 지인분 일로 시골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라고 봐요. 시골로 내려갔다가 이상한 떼법 같은 걸로 사람을 착취하고 그런다는 거.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시골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극구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굳이 내려갈 거면 퇴직을 고려할 때 그때쯤 하자고 말했죠. 남편도 알았다며 거기에 동의를 하며 취직을 준비했죠.
그렇게 취직을 준비하다가 제가 먼저 취직에 성공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한동안 헤매다가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취직에 성공했죠. 회사에 출근하다 보니까 야근에 온갖 일들이 많이 터지면서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저녁에 같이 먹고 시간 나면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슬슬 결혼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내는 이미 남편이 취직하자마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졌고 단지 돈을 모으고 혼수를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서 천천히 여유롭게 진행하자고 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입사 초기에 큰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월급도 적을 텐데 결혼 준비하는 게 여간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으며 결혼을 준비하고 겨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물론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도움도 받았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도 가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신혼이라고는 하지만 취업 스터디할 때부터 같이 자취를 했었고 그냥 그런 생활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딱히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온 남편의 첫 출장이라서 저는 조심히 하라며 반찬 같은 거 보내줄 테니 힘들지 말라며 격려를 해주었죠. 남편이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혹여나 하고 걱정이 되었었죠. 남편은 괜찮다며 이제 자기는 내려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그게 다시 만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처음 한 달 동안은 연락이 되고 반찬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돼서 바쁜가 하고 그러는데 2달이나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뭐지? 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출장 도중에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시부모님한테 말했는데 시부모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디 있냐 하며 마지막으로 남편이 갔던 출장지로 가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그랬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여나 핸드폰이나 카드 추적으로 가능할지 해보았는데 핸드폰은 정지한 지 오래고 카드도 안 쓴 지가 꽤 돼서 도저히 추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설마 그것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며 크게 오열을 했죠. 그렇게 남편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서 포기를 할 무렵에 최근이었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귀농하는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막 여러 곳을 보고 있는데 한 채널에서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어느 한 부부가 운영을 하는 곳인데 부인이 자기 남편은 평소에 낯을 가린다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목소리 아시죠? 거기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마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였어요. 전 보자마자 남편 아닌가 하고 시부모님한테도 또 부모님한테도 남편 친척들한테도 확인을 하고 다 맞다고 증언을 해서 시부모님과 같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버리고 바람핀 남편은 꼴도 보기 싫다고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 영상에서 남편을 알아보자마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 늙어 보이는 여자랑 같이 산다는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곳으로 달려가서 남편을 찾았는데 보자마자 남편은 당황하며 어떻게 찾았느냐고 말하면서 자기 부인한테는 왜 그런 걸 영상에 올렸느냐며 한 소리를 했죠. 허나 늦었죠. 시부모님은 네가 인간이냐며 남편이 키우는 수박을 들고 남편한테 던지며 난리도 아니었고 저는 남편 부인한테 가서 대체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전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다가 남편이 찾아와서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다며 같이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기도 남편이 이미 결혼했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며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죠. 그렇게 한바탕이 일어나고 저는 이 사실을 친구들한테 또 지인들한테 다 말했고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남편을 혼내고 그러니까 남편이 찾아가서 미안하다며 주변에도 자기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퍼져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는 체도 안 했죠. 이혼을 이미 했고 시부모님이 가여워서 위자료 청구를 안 했던 거지 다시는 남편을 쳐다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가라고 몇 번을 말해도 계속 오니까 스토커로 고소를 했어요. 지금도 남편이 핸드폰 구해서 연락을 한다는데 전 무시를 할 거고 조만간 새 남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가요? 정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아무리 시골이 좋아도 가족을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 겪지 말라고 속으로 빌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지금은 딸이 검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남들보다 못하는 게 없지만 한 가지, 남편이 없다는 게 흠이죠. 남편이 있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혼을 하고 딸이 제대로 남편의 홍군형을 내줘서 지금은 만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여러 번 와서 다시 결합하자고 하다가 딸이 법으로 어찌한다고 말하니까 못 오더라고요. 진짜 딸이 듬직해서 남편 없이도 오래 살 것 같네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할 텐데 들으면 진짜 어이없으실 거예요. 남편하고 저는 결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았죠. 시댁에서는 딱히 아들을 못 낳았다고 막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잘 대해주셔서 시댁에는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죠. 남편은 결혼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니까 어찌나 무능력하고 게으른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에 가면 오래 못 가서 그만두는 일들이 속출했죠. 아니 사실 그만둔 게 아니라 해고당했다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네요. 항상 보면 눈치가 없다는 말부터 해서 늘 놀려고 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고당할 만도 했죠. 문제는 이 인간이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꼴불견이었죠. 집안일을 맡겨도 제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딸 좋다도 남편을 보고 대체 아버지는 뭐 하는 건데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이지 많이 한심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을 보고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해서 그런 거라며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는 저보고 남편하고 결혼을 해줘서 고맙다며 늘 말했죠. 사실 들어보니 남편이 워낙에 듬직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찾아주는 여자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착하면 좀 낫겠거니 하는데 남편의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죠. 남편은 자기가 도움을 받으면 그걸 고마워할 줄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도와주고 그래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여러 번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한때는 제가 남편 때문에 다시 일을 나가서 돈을 버는데 남편이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뭐냐고 하니까 자기한테 빚이 있다고 그런 겁니다. 웬 빚이냐고. 어디 사업을 하지도 않은 인간이 무슨 큰 돈을 썼나 했더니 이 인간은 친구로부터 보증 의뢰를 받았고 그걸 덥석 물었더라고요. 덕분에 그동안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걸로 겨우 빚을 갚았죠. 누구 때문에 노후 자금이 없는데 정작 본인은 의기양양하게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며 저한테 어떠한 고마움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이야 남편하고 이혼해서 나았지. 남편하고 있을 때는 도박 때문에 생긴 빚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도박은 끊지 않았고 수시로 도박을 하러 다녔죠. 항상 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늘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언제는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면 집에 와서 갑자기 친구들한테 자기를 가장이라고 물건 집어던지고 딸과 저를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물론 술에서 깨면 저한테 깨갱거리며 말도 못하면서 말이죠. 딸한테도 늘 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 자격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일이 터지고 말았죠. 딸한테는 친구가 있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뭐 우리 딸도 예뻐서 남자애들이 막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딸 친구는 정말이지 곱게 자랐더라고요. 목소리도 행실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집에 같이 공부한다고 늘 오고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도 친분이 있었죠. 정말이지 자식 같은 딸이라서 늘 과자와 과일을 주며 잘 공부하라며 격려해주고 그랬죠. 보면 남친이 있을 것 같은데 딸 말로는 남친이 없고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딸하고 있을 때는 다정한데 남자들한테는 차가운 얼음공주 같은 이미지라서 함부로 누가 접근을 하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참 별꼴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애가 사고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안 그래도 신경 쓰지 않는 집안일에 더더욱 더 신경을 쓰지 않았죠. 막 야근을 한다느니 어디 외출한다느니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딸이 말하는데 자기 친구가 왜인지 야간 자율학습을 같이 하다가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가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보면 별 의심이 없는데 왜인지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남편이 어디 간다며 나가더니 그 딸 친구가 집에 가고 한참 뒤에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쑥스러워서인가 아니면 껄끄러워서 그런 건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막상 서로 만나면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전 설마 했죠. 이 고등학생 여자가 남편을 유혹을 한 건가? 라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생각이 없을 리가 없었고 어느 고등학생이 남편같이 늙은 사람을 좋아해 줄까요? 되게 지 또래 아이들하고 만나려고 할 텐데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죠. 딸의 학교의 한 여학생이 어느 중년 남성의 차량을 타는데 무슨 모텔을 간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있다고 딸이 말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이고 무슨 원조 교제를 하나 했는데 그 딸의 친구와 남편의 행동들을 곱씹어보니 왠지 그 소문의 주인공들인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왜인지 점점 저한테 신경을 안 쓰더니 핸드폰을 계속해서 쳐다보며 웃고 그러더라고요. 막 귀여운 표정을 짓고 그래서 이 양반 왜 그러지? 라고 이해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이 모든 비밀을 밝혀질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무슨 야근이라며 못 먹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있을 때 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친구가 먼저 간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따라갔는데 웬 익숙한 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아빠였어. 아빠가 근데 왜 날 안 태우고 친구를 태우고 가지? 왜? 순간 설마 하고 대체 어디로 갔느냐며 말을 하는데 뭐 딸이 뭘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니 아무리 자주 방문해도 가족이 아닌데 왜 딸아이도 아니고 남의 집 아이를 데려가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고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뭐 때문에 자기 딸을 안 데려다주고 남의 딸을 태워다 주는지 말이죠. 순간 소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중년 남자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여학생 소문 말이죠. 그걸 기억을 하고는 딸이 말하는 장소를 기억해서 하루 종일 나와서 지켜보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녁 때쯤에 웬 차가 오는데 남편 차였고 설마 그 딸 친구를 데려다 주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진짜로 딸 친구가 오더니 태워주더라고요. 자기 딸은 안 챙겨주고 남의 집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 둘이 갑자기 부둥켜 안고 좋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학부모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마치 연애하는 사이 같았어요. 서로 키스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쯤 되면 확실하죠. 이 두 년놈들 바람피는구나 라고 말이죠. 남편이 차 타고 어디론가 가자 저도 따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모텔이더라고요. 모텔에서는 보니까 남편이 무슨 뭐 때문에 왔는데 딸하고 같이 묵을 일이 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모텔에서 예약한 방으로 가고 저는 가서 어느 방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망측스러웠어요. 서로 막 옷을 벗기고 있었거든요. 딸 친구는 절 보더니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라며 남편이 먼저 꼬시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뭐 들리겠나요? 바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뺨을 여러 대 때리고 등짝도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거기서의 남편의 행동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왜 애를 때려? 날 좋다 하는 애한테 왜 그래? 걔가 너보다 못할 것 같아? 너보다는 100배 나은 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거의 평생을 저하고 같이 살며 딸아이를 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딸까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발로 남자의 그곳을 걷어차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딸 친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그 딸 친구는 한동안 부모님한테 얻어맞더니 아예 삭발을 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며 학교에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해버렸죠.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사는 건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검사가 되었어요. 전 경사났구나 하며 좋아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었죠. 남편이 자기 딸 검사가 되었다면서 라고 말하며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저한테 전화기를 넘겨받고는 난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 앞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조치를 취할 거야. 각오해. 라고 말하며 끊었고 그 뒤로 남편이 계속해서 접근해서 딸이 남편을 고소해서 접근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죠. 진짜 남편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못해 자기 딸뻘인 딸 친구한테 사랑을 느낀다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다 보니 결혼이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혼자서 지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딸이 있고 그런데 굳이 필요한가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사기 결혼을 당하다가 얼마 전에 이혼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정말이지 살다가 그런 양파같이 까도 괴담만 늘어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만났는데 그때 남편은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휴학을 하다가 오랜만에 복학을 했는데 애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졸업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니는 동기로부터 새 남자를 만나는 게 어떠겠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새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여자가 없다며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한번 보자며 만나기로 했죠.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 많이 사갔겠구나 하며 만날 사람이 없어서 대학생을 만나나? 라고 생각해서 한심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대체 왜 저런 남자를 여자들이 안 데려갈까? 라고 생각하며 그런 남자를 소개한 동기를 친구로 잘 두었다고 생각을 했죠. 참고로 목소리도 좋았어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로 한동안 바빠서 만나질 못했어요. 저야 취업 준비 때문에 그렇지만 남편도 야근이니 그런 걸로 바쁘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며 같이 어디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옷도 잘 입고 그래서 근사해 보였고 길거리에서 같이 가는데 다들 쳐다봐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면서 또 불안했어요. 혹시나 여자들이 흑심을 품고 남편한테 접근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죠. 그렇게 영화관까지 가는데 저 화장실 가는 사이에 팝콘과 음료수도 사주고 정말이지 센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니 정말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즐겁게 영화를 보고 그 뒤로 여행도 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틀 무렵이었죠. 남편이 캠핑을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밖에 나가기가 귀찮고 해서 가지 말자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힐링은 되더라고요. 물론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남편과 같이 고생하고 밤에 별을 보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가지고 온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누구 노래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딱 오빠 목소리에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끝으로 저한테 결혼을 고백했죠. 살다가 이런 로맨틱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싶었죠. 그때 홀라당 빠져가지고 오빠 어깨에 늘 기대고 그랬죠. 그 따뜻함과 로맨틱한 목소리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기억이 지나면 곧 불쾌해질 기억들이 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혼식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결혼식 날 진행을 하는데 어느 여자가 와서 한바탕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잘해주었는데 왜 이래? 라고 소동이 일어난 거죠.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보는데 남편의 친척분들이 그 여자를 끌고 나가고 그래서 제대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왠지 남편을 아는 것만 같아서 남편한테 저 사람 누구냐고 하니까 남편이 아 스토커야. 그냥 예전부터 날 좋아했는데 나는 계속 거절해도 쫓아오더라고. 미안해 자기야. 라며 키스를 하는데 평소에 남편의 자상함 덕분인지 원래 화가 나야 하는 부분인데도 남편이 저리 나와서인지 잠시 화가 누그러뜨려졌죠. 하지만 그 찝찝한 기분은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았죠. 아무튼 신혼여행도 가게 되었는데 해변가에서 저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좀 야한 수영복을 입고 그랬는데 남편이 놀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숙소로 들어가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분이 상해서 혼자서 놀다가 숙소로 들어가 대체 이럴 거면 왜 여행을 온 거냐고 따지고 그랬죠. 제 신혼여행은 그렇게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남편이 미안하다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실은 상간녀의 전화였어요. 그 결혼식에 왔던 그 여자였죠. 어쨌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여행을 마무리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외출하거나 저녁 식사를 할 때 자꾸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누구인지는 아시겠죠? 바로 상간녀였죠. 처음에는 그냥 회사 동료니 하고 얼버무렸는데 의심이 많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결혼식 때 난리쳤던 상간녀였죠. 알고 보니 이 남편놈 저하고 연애하는 와중에도 다른 여자랑도 연애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동안 회사 야근이라느니 주말 근무라느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며 바쁘다고 한 거 실은 그년이랑 만나려고 거짓말을 친 거였죠.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결혼식 때 그래서 저런 여자가 난리쳤던 거냐고 남편을 따지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랬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그저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사정을 했죠. 근데 그렇게 싹싹 빌고 실제로 제 보는 앞에서 단판을 짓고 그랬는데 계속 상간녀의 연락이 와서 정말 못 봐주겠다며 제가 직접 가서 남편 건들지 말라고 일가를 해주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그러다가 상간녀의 연락이 뚝 끊겼죠. 뭐 저야 좋은 일이지만 한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다는 게 이상했죠. 남편은 잘된 게 아니냐며 그동안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까지는 남편의 자상한 말투가 좋았는데 이제는 왠지 가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상간녀 때문에 부모님도 남편을 좋게 안 보았죠. 이건 뭐 얼굴과 목소리만 좋지 인간성이 안 좋다고 계속 결혼을 유지할 거냐고 말씀하셨고 시댁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더 잘해주겠다며 사정을 하고 그랬죠. 그래, 그래도 이왕 결혼이고 끝까지 가자고 하는 건데 참고 가야지 하는데 어느 날 상간녀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무시를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다 끝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전화냐라고 말하니까 상간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뭐냐고 하니까 제 남편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말했죠. 남편은 저하고 상간녀와 만나기 전에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다는 건 저야 기분이 안 좋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둘 사이에 애가 생긴 거예요. 애가 생기니까 남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서 그 여자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여자가 자기 남자를 찾다가 상간녀를 찾게 되고 그동안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만나고는 제가 당신들한테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 그동안 제가 한 행동 죄송하지만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한테 숨겨진 아이가 있다니요. 그래서 그 여자와 어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딱 봐도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이 퇴근할 때 사진을 보여주며 대체 어찌 된 거냐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이 너무나 당황을 한 나머지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뭐 변명만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그 여자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진에 아이하고 여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딱 있는데 무슨 소리지 하며 그러면 친자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돈 아깝다며 왜 하냐며 극구 부인을 했죠.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죠. 몰래 얻은 남편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친자 확인을 하는데 네, 그 아이 남편의 아이가 맞더라고요. 전 그 사실에 분노하며 울었고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 말하고 시댁한테도 말했죠. 근데 시댁은 그걸 듣고는 잠잠히 있다가 고백을 했는데 제 남편이 여색을 많이 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귀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클럽에 가다가 여자 문제로 골치 아픈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아이를 가진 여자도 클럽에서 남편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남편은 집안에서 풍비박산이 나도록 혼이 나서 클럽도 끊고 지금까지 반성하며 살았다고 말하며 정말 미안하니 이번에 참고 넘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나가버렸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죠. 남편은 뭐 제가 친자 확인 증명서를 보여주니까 입을 못 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소개해준 동기한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말하니까 동기가 이제 와서 미안해 라고 말하며 자기는 솔직히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데 저하고 같이 다니는 걸 남편이 보고는 만나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서 이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친구라고 나름 생각했는데 그런 핵폭탄급을 소개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내 낭비한 인생은 어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차단을 해버렸죠. 지금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제가 머무는 부모님 집에 와서 사정을 했지만 늘 아버지한테 빗자루로 얻어맞고 나중에는 스토커로 신고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판결까지 나왔죠. 여러 여자들을 울리는 남자는 정말이지 딱 질색이네요. 혹여나 여성분들 주변에 간혹 가다가 매력있는 남자들 보고는 반해서 생각 없이 사귀시고 그러시는데 사람은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친절함으로 판단하면 저처럼 큰일이 나는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본성과
내력을 잘 보아야 하거든요. 진짜 철부지 대학생 때 그걸 몰라서 이렇게 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했네요. 그러니 조심들 사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마무리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연을 소개하는데 정말이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날까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그 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며 막 난리치다가 나중에 그게 숨겨진 게 있고 그게 엄청 나쁜 거면 그때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그런 사연을 이야기할까 해요. 진짜 그 전 부인 덕에 큰 혹을 떼어갔네요. 안 그래도 골칫덩어리 남편인데 전 부인이 그걸 모르고 알아서 떼어주네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하자면 저하고 남편은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을 했는지 생각해보니 친척들이 명문대에 나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며 소개를 한 것 같네요. 하지만 막상 만나니 그렇게 국물 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어요. 명문대에 들어간 게 맞는지 말하는 거엔 멍청함이 가득했고 이상한 정치 사상을 가져서 한국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망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자기가 하는 방식이 맞다며 여기저기 지랄을 했죠. 이 양반은 외국어를 유독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은 어린애들도 영어를 빨리 배울 정도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저희 세대는 영어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지식인, 엘리트 취급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양반은 영어니, 일어니, 중국어니, 심지어 무슨 라틴어를 배운다고 난리를 치는데 막상 제 앞에서 제대로 외국어 하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발음도 이상하고 나중에 남편이 외국어 공부하는 거 주변에 외국으로 이민 간 친구한테 보여주었더니 그 친구가 네 남편 외국어 진짜 못한다 라고 말해주고는 다 허세였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말이지 명문대 졸업한 게 남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지인들이 괜찮은 직업이라고 하기에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 보험팔이는 물론이고 중고차 팔이 같은 것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직업이 늘 바뀌고요. 아무리 그래도 나름 명문대생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직장들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대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학기 내내 학고만 맞았고 겨우 요건 채워서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공무원이 되겠다며 행신이 별거 다 시도를 했는데 안 돼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건 무슨 명문대 타이틀만 있지 실속이 전혀 없는 인간이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인간 그렇다고 가정에 충실하고 인성이 좋냐 하면 아니었어요. 언제는 이 인간이 지인들이랑 같이 관광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거 하는 거 어디 친한 지인들끼리 같이 여행해서 공감을 하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실은 이 인간 돈을 못 벌어서 관광 그거 모시기 자격증 따서 투어 시켜주는 건데 뭐 명문대 학고나 맞은 주제에 그런 걸 잘 하겠어요? 나중에 거기 같이 갔던 지인들이 말하는데 저보고 분명 이것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 같은 게 있을 텐데 왜 하필 저거지? 라는 의문이 든 적이 너무 많았고 좋게 관광을 하자고 하면서 땡볕에 걷게 하고 이상한 중고품 파는데 가지 않나 별별 이상한 곳으로 가면서 돈은 많이 나간다는 불평 불만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건 남편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막 화내고 방방 뛰고 난리치고 그러거든요. 진짜 이 인간이랑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죽그랬으면 남편하고 자식이 안 생길 정도로 각방 쓰고 그러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절 제대로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요. 언제는 제가 청소를 하는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직업도 변변치 않고 어디 가서도 잘려서 막노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인간이 직장도 있으면서 집안일도 독박으로 하는 저한테는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 같이 살면서 아내한테 도와주거나 그런 게 없냐고 하니까 도리어 남편인 내가 왜 집안일을 해야 하느냐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막대하느냐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자기만 밖에서 일하나요? 그리고 가족이 뭔데요?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면 저는 그냥 식모에 불과한다라는 건데 대체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가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빌고 싶네요. 그렇다고 이혼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문제는 시댁에서 하도 졸라대서 못하는 거예요. 시댁은 그래도 아들놈 행복하게 하고 싶고 본인들도 문제가 많다는 거 이해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죠. 참고로 시댁은 재산이 많고 건물 여러 채가 있어서 나중에 재산 일부를 물려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었죠. 부모님도 이제 나이도 차서 더 이상 재혼하기는 힘들 거라며 참으라고 하셨죠. 그놈의 나이가 정말이지 사람 속을 잡네요. 그렇게 괴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느 날이었죠. 제가 장을 보고 집에 가는데 집 앞에 남편과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전 뭐지? 하며 다가가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저 여자가 요번에 결혼한 그 여자야? 나보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해서 좋겠네. 그런 말 들으니 화가 나서 대체 누구냐고 하니까 전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부인이 갑자기 왜 여기에 온 거냐고 하니까 자기 남편을 보고 싶다고 온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드는 게 이게 남편하고 마찬가지로 사람 속을 뒤집게 만들더라고요. 전 거기서 다시는 접근도 하지 말라며 쫓아냈죠. 더 가관인 건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전 부인인데 왜 쫓아내느냐고 그랬죠. 진짜 백수처럼 지내고 집안에 어떠한 도움도 안 주는 인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화가 나서 마구 소리치며 하루 동안 집에 못 들어가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난데없이 저한테 부모님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라서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하니까 자기 어디 시내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알거든요. 그래서 왜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냥 좋은 직장 찾아봐라 라고 말했지만 남편의 고집이 워낙 세서 듣지도 않았죠. 그래도 전 부모님이 돈이 없고 그래서 힘들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가족이 뭐 그리 섭섭하게 하느냐고 밖에 놀러 나가 버렸죠.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사업을 하는데 뭐 제대로 장사가 될 리가 있겠어요?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파리만 날리고 나중에는 폐업할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장사인지 뭔지 때문에 집안의 돈들이 블랙홀 마냥 빠져나가고 그래서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게 보면 참 한심했죠. 그러다가 저한테 화가 나서 기절할 뻔한 일이 일어난 거죠. 남편이 요새 자꾸 밖으로 나가서 제가 의심을 했거든요. 물론 이 인간은 어디 친구 만난다며 밖에 나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오는데 근래에는 더 자주 나가면서 멀쩡하게 돌아오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 자고 온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일도 수두룩했고요.
전 대체 뭐지? 하며 남편 뒤에 몰래 따라갔는데 이 인간이 전 부인하고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어요. 모텔로 들어가는 것 보고 방 번호 알아내서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아주 둘이 가관이네요. 이제 막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참이었고 그걸 본 저는 남편한테 물건을 막 던져서 화를 내고 그 전 부인이라는 년은 머리끄덩이를 잡고 마구 흔들었죠. 그랬더니 전 부인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잘해줬으면 이러지는 않지.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는 잘해야지. 봐봐, 네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차라리 나랑 결혼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며 나한테 왔잖아. 이미 둘 사이에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고 조만간 이혼 통보를 할 거야. 그냥 신경 끄고 네 인생이나 살아 라고 뻔뻔하게 말했죠. 남편한테 그 말이 진짜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이 조용하게 끄덕이는 것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이 두 놈들 모텔 밖으로 쫓겨나게는 만들었죠. 그렇게 한바탕을 하고 울면서 집으로 가는데 수북히 쌓인 봉투들이 집에 있어서 봤더니 독촉장들이었죠. 이 인간 그 장사를 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너무나 큰 액수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편놈이 진짜 일부는 전 부인한테 선물해주고 또 어디 룸살롱 같은 데서 막 놀고 그랬더라고요. 전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시부모님한테 재산 안 받을 테니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다 말하니까 시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놈이 나한테 거액의 돈을 빌렸는데 그 와중에 사채를 또 써? 명문대니 하며 믿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말하며 이혼해도 괜찮으니 건물 한 채는 그동안 결혼 생활을 보상해주겠다며 주신 거죠. 시부모님은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 앞으로 고생길 안 열리게 해주겠다며 약속을 하면서 남편 놈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뭐 저는 어쩌겠어요. 이미 빚이 많은 남편을 데리고 살 바엔 건물주 노릇을 하며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기로 결정을 했죠. 그 뒤로 이혼하고 남편하고 전 부인이 다시 시댁에 사자갔는데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했고 전 부인은 남편이 빚이 많다는 걸 이제야 알고는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했지만요. 남편도 왜 자기 부모님 재산 일부가 저한테 있느냐고 하는데 평소 행동을 보면 오히려 시부모님이 호적을 팔까 하다가 그래도 자식인데 하며 봐주는 게 더 감지덕지한 건데 아직도 저 양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을 끝내고 저는 여유롭게 여행을 하며 살고 있어요. 진짜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여나 흔히들 말하기를 이럴 때 로또를 사야 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미 로또를 맞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진짜 명문대라고 다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결혼을 한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앞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동안 제 사연을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결혼 조심을 하세요. 물론 저는 좋게 풀렸지만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